2021년 2월 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 관련된 사설입니다. 문화일보는 정황 더 뚜렷해진 북원전 지원과 여당의 색깔론 궤변, 한겨레신문은 국민의힘 근거 없는 원전 색깔론 여기서 멈춰야 이제 대비되는 사설입니다. 경향신문은 북원전 공세 지속하는 야당 북핵 외교 ABC도 모르나, 역시 경향신문도 야당을 비판하고 있네요. 북원전 지원 사실 여부는 현재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원전 지원이 미국이라든가 또 원자력 기구 또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제 NPT에 북한이 탈퇴한 상태니까요. 그런 여러 국제관계 속에서 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한이 단독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북미 협상이라든가 여러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는 오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산자부 사무관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기한이냐, 아니면 USB를 통해서 김정국 국방위원장에게 막 그냥 넘겨줬느냐, 이런 이제 양극단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내걸고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 생산하고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또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 말로는 탈원전을 얘기하고 실제는 원전 확대 정책, 원전 수출 정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도 이런 거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이런 공세를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야당도 가덕도 공항 지지, 포퓰리즘 홍수 막을 뚝 하나 없는 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야당이 가덕도 신공항 공세적으로 치고 나왔는데, 당연히 국민의힘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기는 것이 내년 대선을 이기는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공약이 지켜지든 말든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심사에서 이런 포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토목공사, 코로나 재난 시기에 지금 국민들의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0조 원이 넘는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이, 특히 지금 공항들이 놀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공항이 텅텅 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재난에 대한 원인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재앙 예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무모한 개발, 특히 자본주의 생산, 확대적인 생산이 가져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도 역시 그런 환경 파괴를 낳는 하나의 거대한 토목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기도 1조 4천억 원 누굴 위해 이렇게 흩어져야 하나, 도민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이제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경기도만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게만 대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약한 다른 도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중앙정부를 일원화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 탄핵 관련 조선일보는 여당의 법원 길들이기, 판사 탄핵에 침묵하는 대법원장, 중앙일보는 판사 탄핵 추진 대법원장 입장 무엇인가, 멸경신문은 판사 탄핵안 발의 사법 번들기 김 대법원장 모른 척할 텐가, 문화일보는 엉터리 탄핵 소추의 내용도 모르고 이름 올린 의원들 비판하고 있는데요.
헌법이 명시한 대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판사를 탄핵하려면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혐의나 의혹만으로 탄핵할 것은 곤란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탄핵에 올라와 있는 이 판사의 경우에는 이런 혐의, 의혹, 물론 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상태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1심에서 이 판사에게 무죄를 준 것 자체가 판사들 자기네들끼리 불법을 감싸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함으로써 판사들의 경종을 울리고 판사들이 정치적 이런 어떤 중립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정치적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해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면 이재용에게 2년 6개월 선고한 판사부터 탄핵해야죠. 왜냐하면 특가법에 따르면 이 뇌물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숫자가 딱 명시 법률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5억 뇌물이니까 뭐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2년 6개월만 선고했기 때문에 5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어긴 것이잖아요. 이 판사부터 탄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 지금 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주도해서 탄핵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경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LG, SK 배터리 소송 시한폭탄 합리적 합의 급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공급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세계 시장을 점하고 있는데 LG, SK가 이게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음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경쟁하는 거 소모적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경쟁은 필연적이죠. 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을 단순히 국내 기업, LG, SK가 국내 재벌 대기업인데 국내 기업으로만 볼 수 있느냐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들, 특히 이것이 이제 국내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 마크를 달고 있지만 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자본 구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이 단순히 국내에서 같은 국내 기업끼리 왜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느냐 이렇게만 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또 현실적인 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2월 임시국회 거여 입법 독주 정기국회 재판 안 된다 제목의 사설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상생연대 3법, K 뉴딜 입법, 탄소 중립 이행법 등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협력 이익공유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그리고 대한상해가 건의한 이런 이제 법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그 대신 대한상해가 건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32건의 혁신입법, 앞에서 얘기한 거는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고 대한상해가 건의한 것은 혁신입법이기 때문에 통과돼야 되고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거대 여당이 독단적으로 하든 아니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힘의 관계가 아주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처럼 당장 보궐선거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닌 한 뭐 여든 야든 재벌 대기업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법을 절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재벌 대기업을 고려한 그런 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일부 장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개인적 단서 붙여 부적절 발언 쏟아낸 통일부 장관 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한미군사훈련 연기 문제도 개인적인 생각이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장관이 개인적 발언을 자주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한미군사훈련, 전시작전권, 북미회담, 남북정상회담 같은 문제들은 통일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한반도 상황, 분단 상황, 어, 한미 간의 관계, 또 동북아 지역의 4대 강대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제시해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인도주의 관점에서 남북 교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 교류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문제를 확대하는 것, 여기에 더 충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되지도 않을 일을 개인적 발언이라든 개인적 소신을 하면서 정책 발언만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주총회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온라인 주주총회 소액 주주 참여 넓히는 계기로 삼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반영된 것이죠. 이게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여러 부문에서 온라인 이제 회의가 화상 회의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주총을 온라인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주주총회장에 가보면 소액 주주들을 완전히 출입도 금지시키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발언도 제지하고 소액 주주들을 배제하면서 대주주 독단으로 주총회를 진행한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완전히 비대면으로 가고 소액 주주를 배제시키는 이런 비민주적 주총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주총회 자체는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인 1표가 아니라 1주 1표이기 때문에 다수 주식을 가진 사람이 다수표를 갖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아주 비민주적인 그런 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온라인 주총회만이 그런 이런 방향으로만 가능성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최태원 신임 대한상임 회장 앞에 놓인 과제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업규제 3법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기업의 어려움이다. 이익공유제도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한겨레신문은 최태원 새 상임 회장 사회적 가치 경력 확산 앞장서길 바란다. 경향신문은 제기대표 대한상의와 최태원 차기 회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라는 점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한상의 과제가 아니라 사실은 재벌 대기업의 과제이고 동시에 재벌 일가들의 경영권과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일이 이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한겨레처럼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경영을 하고 경향신문처럼 공정경제 화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기대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여기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 정경련과 대한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박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함께하는 검찰개혁 완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촉구했는데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닌 거죠. 불법 부정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 권력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 그 죄를 단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냥개가 사냥을 안 하면 사냥개가 아닌 거죠. 배달노동자. 한겨레 신문은 배달노동자 투명인간 취급하는 아파트 갑질. 사회적으로 생산된 상품은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오늘날 유통을 생산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소비함으로써 필요한 만족을 얻는 거죠. 또 특히 음식물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음식,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 특히 오늘날 이 배달 부분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음식 배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배달은 유통의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달 노동자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고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에게 먹을거리를 배달해주고 자신들 필요한 것을 긴급하게 자기 집까지 배달해주는 사람을
기술에게 이 갑질을 하는 사람이 그 배달 물품이나 음식을 받아서 소비함으로써 또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과연 있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신산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신산업 5년 뒤에도 열세 경고 정부에다 새겨들어야 한다. 정경련이 이제 발표했는데 전기 수소차, 산업용 로봇, 민간용 무인 항공기, 태양전지, 탄소 섬유, 차세대 반도체, LNG 운반선 등 7대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산업은 중국이 3개고 미국이 2개고 일본 1개, 한국 1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 한국 각각 1개잖아요. 미국 2개고 중국 3개인데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과학기술 축적 과정, 역사를 토대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교육, 학교든지 기업의 어떤 교육 문제가 있을 테고 연구개발 투자 문제가 있을 테고 또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력 문제가 있을 테고 또 그 기술 개발해낼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문제가 등 종합적인 결과물의 표현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 노벨 과학상 운운하지만 그게 그냥 어떤 기술이 하나 독특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우주 누가 말했듯이 우주 기운을 받아서 갑자기 과학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축적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지만 기업 단위에 있어서도 기업 독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의 그 제휴, 기술의 제휴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런 기술 발전, 기술 순위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가지수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밥상물가 뜀박질 0%대 물가지수 착시 경계해야 한다. 물가지수는 정부가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물가지수와 실제 물가지수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체감온도라는 말이 있듯이 발표되는 지수와 실제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다른 겁니다.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하기까지 그 조사 대상이라든가 가중치나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이고 또 부자들이 소비하는 것과 서민들이 소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서민들이 소비하는 이런 명절이 되면 이제 식료품 문제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또 요즘 담배값 인상을 정부가 하려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기호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르지만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고급 모피라든가 고급 이렇게 물품들 부자들이 소비하는 이런 부분은 물가가 되려 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가중치를 물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전체 평균 물가 지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계 물가 지수라는 건 통계인데 통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정책 상황을 반영하고 정책 의도를 가지고 이 통계를 심리적 조작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가 지수도 하나의 통계, 정부의 통계인 것이고 통계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작도 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는 매직이라고도 말한다. 마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기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개인 기업 기부 역대 최고, 코로나 한판 오긴 이후 사랑 백신 제목을 사설해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2달간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을 벌인 결과 목표 3,5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14.5%인 4,009억 원을 모금했다는 겁니다. 자선의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번 돈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간 주식 배당금만 4천억도 훨씬 넘게 받는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방식의 이 기부금 모집, 곳곳에서 기부금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또 그러면서 사회적 형평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지제도를 개선시키는, 복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문제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의에 기대하고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여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얘기했는데 결국 얘기하는 거 보면
재벌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선의에 기대는 이런 그 이익공유제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자본가가 선의로 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본가들, 기업가, 대기업가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축적합니다. 돈을 축적한 이유가 그 자본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더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와의 경쟁에서 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자금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뭐 대산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더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티끌을 털어서 태산처럼 부를 축적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과점이 독점으로 가고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것은 뭐 자본주의의 어떤 생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 윤리 도덕성의 문제 아니라 하나의 실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고령자에게 아스트라 백신 논란 안전이 최우선이다 주장했는데 뭐 당연히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식약처 자문단 안전성, 효과성 놓고 이견이 있다. 다양한 비판, 경청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곁들였는데요. 백신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칫하면 또 사람이 이런 그 임상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백신 접종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백신을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제작하는 과정, 또 접종하는 과정, 또 접종 순서를 정하는 과정,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협조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관련 산경신문은 이번엔 건보 콜센터 파업 곳곳에서 투쟁 정부가 자초했다. 건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고객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처럼 그런 문제를 만든 것은 정부가 뭐 문재인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비정규직을 정직화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건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부 정직화하겠다 약속했는데 뭐 4년 만에 탄핵당했습니다만은 4년쯤 가니까 비정규직 대략 더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다 정규직화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내가 전부 자회사로 가거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 공약의 여부를 떠나서 상시적 일자리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는 일자리를 거기에는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가지고 고용불안 상태에 빠지게 하고 또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들과 차별해서 지급하고 이거는 정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업무에 고용될 때는 당연하게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공공부문이 특히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